무려 3천억의 사업이 엎어지고 말았고 여기에 박세리 씨 아버지가 박준철 씨가 절대적인 영향을 주었다. 이런 얘기가 솟구치고 있죠. 이 사태가 점점 더 거대해지고 있는데 자, 지금 보면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번 사업에 참여를 하면서 어떤 식으로 운영을 하겠냐라는 말을 들었다라는 새만금 측의 이야기를 들어보니 활성화도 되게 만들겠다. 우리가 제안서를 검토할 때는 서류가 빠졌나 안 빠졌나 검토를 하는 것이고 그 내용에 대해 세부적으로 심층 검토를 한다. 이게 진짜 제안서가 맞는지 지금 증명서를 붙인다. 그런 부분도 다 박준철 씨께 전화를 해서 확인하고 이렇게 하는 과정에서 알게 되었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사실 박준철 씨는 희망재단에서 아무런 직책도 없거든요. 하지만 독단적으로 저런 일을 벌였다라는 겁니다. 결국 이 희망재단 측 변호사는요, 우리 측과는 전혀 무관한 내용이다. 일절상이나 내용을 전달받은 바가 없다. 이 박준철님 같은 경우는 아무런 직책이 없는 존재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결국 많은 변호사들의 입장에서도요, 사실 심각한 사태라고 하는데, 사실 부친이 이런 해명을 했다고 해요. 시공사가 박세리가 있어야 새만금에서 골프학교 설립 허락을 해주지 않겠나 라는 생각에 권유를 했고 이 정도는 뭐 아버지인 내가 나서서 할 수도 있는 거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했다는 겁니다. 황당한 얘기가 아닐 수 없죠. 그런데 첩첩산중입니다. 좀 더 내용을 살펴보면 결국에는 직접 사업 설명도 했다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고 재단의 회장이라고까지 허위 사실을 유포했지 않습니까? 내가 박세리 아빠인데 이 정도 할 수 있는 거 아닌가라는 해명이 지금 이 사태가 얼마나 심각한지에 대해서 이 박준철 씨가 사실 제대로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게 아니냐라는 이야기가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더 심각한 건 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현 상황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지금 보면 이 박세리 씨 희망재단이 지난해에만 한 2억이 넘게 손실을 봤다고 해요. 결국 딸은요, 흑자도 아니고 적자를 보고 있는데 아빠란 사람이 위조 도장을 가지고 사업을 유치한 셈이 되고 만 겁니다. 그래 놓고 아버지 내가 이 정도는 나서서 할 수 있는 거 아니야? 라고 이야기를 했다는 거예요. 자, 보니까 이 박세리 희망재단 자체가 사실 스포츠 산업 전반에 걸쳐져 많은 후원 사업을 하려고 만들어진 곳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난해 사업 손실 금액만 2억 2,310만 원을 기록했습니다. 그 전년도 대비 5,355만 원의 사업이익을 기록한 것과는 대조적이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이 재단 측에서 1년 연 순수익이 5,300만 원 수준대라고 한다면 이것도 뭐 원활하게 운영된다라고 보기가 사실 애매합니다. 점점점 줄어들고 있다라는 거죠. 1년 새에 또 특히 재단 살림이 크게 악화가 됐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새만금 개발청 산업에 박세리 씨 아버지가 허위 서류를 제출을 해버리게 된 거죠. 결국엔 어떻습니까? 제가 말씀드린 것처럼 이 새만금 개발청 관계자는 모든 것을 부인을 했어요. 그런데 아시다시피 이번 사태 안 그래도 적자를 면치 못하고 있는 이 박세리 희망재단 측이요.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이렇게 일을 일으켰다라고 할지언정 고소는 됐습니다만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도 책임을 물게 될 가능성이 높다라는 겁니다. 이 박세리 희망재단의 대다수의 지분을 박세리 씨가 가지고 있을 텐데 문제는 이것을 아버지가 독단적으로 진행을 했다 하더라도 박세리 희망재단의 이름을 걸고 박세리 씨의 이름을 걸고 했기 때문에 아무래도 국가 측에서 제가 최근에 말씀드린 내용을 보시면 알겠지만 이번 사태의 문제점을 만들게 낸 사업자들에게 60억 원의 손해배상금을 물리겠다라고 선언을 했습니다. 60억입니다. 60억. 그런데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뭐 도박 빚, 뭐 다양한 사업을 통해서 이 박세리 씨가 가져다 준 수백억 원의 돈을 다 탕진을 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제가 앞선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지만 이 박세리 씨 지금 대전 집 이렇게 하면 뭐라고 뜹니까? 연관 검색어가 경매예요, 경매.
대전집이 경매로 넘어갔다. 자, 집이 경매로 넘어갔을 정도로 지금 경제 상황이 좋지 않은 것이 박세리 씨 아버지 측입니다. 60억 원 감당할 수 있을까요? 감당 못하겠죠? 더 중요한 건 그 감당을 못하는 금액이 박세리 씨에게도 일정 부분 책임이 전가가 될 경우, 안 그래도 재단 측이 작년 2억 원의 손실을 봤음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60억 원의 돈을 해결해야 되는 상황이 오고 말았다라는 겁니다. 그야말로 첩첩산중이 아닐 수가 없는 거죠. 그런데 여기에서 더 황당한 건요, 이 박세리 씨가 이 정도 금액, 평소에 벌어들였던 수백억 원의 자산이 남아 있었다라고 한다면 내고는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지금 굉장히 힘들어졌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일각에선 이렇게 해석을 하고 있습니다. 이러다가 그야말로 대부호라고 불렸었던 박세리 씨가 길거리에 나왔는 게 아니냐. 지금 보면 과거 밥은 먹고 다니냐라는 방송에 나왔었던 박세리 씨는요, 어마어마한 재벌설이 돌았고 우승 상금만 200억 가까이 된다. 여기에 대한 소문의 실체를 직접 물어봅니다. 결혼 검색어 탑3가 결혼, 이혼, 재산인데 총 상금이 얼마냐라고 하자 제 돈을 제가 아는 게 아니고 기사에 나온 걸로만 보면 200억 정도 된다. 상금보다 스폰서 계약금이 더 크다. 그런데 그 돈을 나는 부모님께 다 드려서 나는 모른다라고 합니다. 이거 어떻게 됩니까? 문제가 심각하지 않을 수가 없죠. 무려 수백억 원의 돈을 부모님께 다 드렸단 얘기예요. 그런데 이 박세리 희망재단은 작년 2억 원 넘게 손실을 보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 와중에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저지르게 된 이 3천억 사업에 관련된 사기 행각이 이제는 60억 원이라는 위약금 폭탄으로 돌아오게 된 거예요. 이제 이해가 되시죠? 왜 박세리 씨 아버지나 박세리 씨의 어머니나 박세리 씨 본인도 이 상태로 가다가는 길거리에 나앉게 될 수도 있다. 자, 그런데 지금에 와서 재조명되고 있는 게 뭡니까? 박세리 씨를 골프시킨 이유가 돈이 될 것 같아서였다 라는 아버지의 발언이 재조명을 받고 있어요. 여기에 박세리 씨의 결혼에 관련된 이야기도 함께 나오고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인가 봤더니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고소가 된 가운데 과거 26년 전 했었던 인터뷰가 주목을 받았습니다. 막연하게나마 돈이 좀 될 거라고 생각해서 딸에게 많은 운동 중에서도 골프를 시켰다. 어려울수록 최고가 되면 돌아오는 것도 많지 않겠나 싶어서 오기로 시작했는데 세리가 잘 따라줬다. 결국 뭡니까? 돈이 될 것 같아서. 예를 들어서 따님이 이 운동을 특별히 잘했다거나 아니면 이 운동을 너무 좋아했거나 아니면 이 운동을 꼭 시켜야 하는 이유가 아버지에게 있었거나 그 어떤 것도 존재하지 않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거 해석해보면 어떻게 됩니까? 기사 내용처럼 돈이 될 것 같아서 시켰다. 지금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이유가 이 정도면 박세리 씨를 돈으로 본 거냐 이런 말이 나오고 있어요. 자, 거기에 대한 이 많은 시청자분들, 대중분들의 의견이 뭐냐면, 자, 과거 기사를 보면 박세리 씨가 지금 결혼도 안 했는데 이혼했냐 이런 루머가 돌았잖아요. 이상하죠? 박세리 씨 정도의 재력이면 충분히 결혼을 하고도 남았을 겁니다. 그런데 왜 결혼을 못했을까라는 이유를 찾아보니 알고 보니까 박세리 씨가 이 현역 선수로 생활하던 시절에 미국인 남자친구가 있었다고 해요. 그런데 지금 보니까 대회 때 경기장을 갔는데 선수 라커룸이 있지 않냐. 말을 걸까봐 못 들어가겠더라. 선수들이 인사하거나 뭘 물어보는 게 싫었다. 몇 개월 동안은 안 들어가고 경기장, 주차장, 호텔만 다녔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사실 이 박세리 씨는 알고 보니까 미국인 남자친구를 현역 시절 사귀었었다라고 고백을 했어요. 이상하죠? 그런데 연애를 분명히 했음에도 왜 결혼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말이 나옵니다. 박세리, 나이가 찼지만 결혼 못하는 이유가
아빠 때문? 부모님이 하지 말라고 반대했다. 이거 너무 충격적인 얘기 아닙니까? 기사 타이틀만 보면 아빠가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했다. 심지어 어머님도 함께 결혼하지 말라고 반대를 했다라는 겁니다. 이거 뭐가 떠오르죠? 박수홍 씨 사태가 떠오르지 않습니까? 이 박수홍 씨 사태가 뭡니까? 박수홍 씨가 기획사를 운영하며 회사 돈을 횡령했다라고 하는 친형에게 지금 징역 2년형까지 선고가 됐잖아요. 이 어머님과 친형 온 가족이 박수홍 씨를 돈벌이 상대로만 삼았다. 온 가족이 이 박수홍 씨가 벌어들인 돈을 흥청망청 썼다. 이런 주장이 펼쳐졌고 박수홍 씨의 어머님과 친형은 어땠습니까? 사실이 아니다 라고 반박을 했지만 결국 최근에 1심에서 징역 2년형을 선고받았습니다. 근데 알고 보니까 이 박수홍 씨가 결혼을 또 한동안 안 했던 노총각인데 최근 결혼을 했잖아요. 그런데 이 결혼을 하는 과정에서 가족의 반대가 엄청 났었다라는 건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실 겁니다. 그런데 이 사건이 돌이켜보고 나니까 박수홍 씨가 결혼을 하면 그 재산이 와이프에게 가기도 하고 박수홍 씨가 가족보다는 자신의 가족을 더 신경 쓸 수밖에 없기 때문에 이 박수홍 씨를 돈으로 보고 있었다라고 생각되는 가족들의 입장에서는 굉장히 비상이 걸렸을 거다. 이런 해석이 많이 나왔지 않습니까? 지금 박세리 씨도 같은 얘기가 흘러나오고 있다는 거예요. 자, 왜인가 하고 좀 살펴보니까 MBC 나 혼자 산다에 등장했었던 박세리 씨가 무려 44살이 넘었음에도 왜 결혼을 하지 않은 이유가 많은 사람들에게 관심이 폭주했습니다. 얘기를 하니까 아버지가 결혼을 막고 있다라는 루머가 있더라라고 질문을 하니까 아무래도 부모님이 결혼을 일찍 하셔서 내가 일찍 결혼하는 걸 반대하신 적이 있긴 하다. 결혼을 하라고 재촉하지 않는다. 내가 아빠랑 친하기 때문에 그런 오해가 더 생긴 것 같다. 이렇게 말을 하기는 했습니다만 어떻습니까? 아무래도 이번 사태가 터지면서 이 박수홍 씨 사태가 오버랩 될 수밖에 없어요. 왜냐면 아버지가 이 박세리 씨의 모든 돈을 가져다가 도박도 했고 사업도 했고 빚 갚는 데 썼잖아요. 정작 박세리 씨가 벌어들인 수백억 원의 자산이 완전 공중분해가 되고 만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많은 분들에게 비판을 받고 있는 이유가 되고 있는 것 같기도 해요. 하지만 박세리 씨 입장에서는 그래도 아버지에 대한 사랑이 있었기에 재단 측에서의 고소지 자신이 뭘 했다라는 입장은 표명하지 않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기에 황당한 소식이 들려요. 바로 박준철 씨의 여자에 관련된 얘기입니다. 아니 박준철 씨 여자가 도대체 무슨 얘기냐. 제가 무슨 얘기인가 하고 좀 살펴봤더니 황당한 얘기가 들려왔습니다. 자, 이게 무슨 얘기냐? 박준철 씨가 바로 이 과거 시절에 여자가 있었다라는 겁니다. 보니까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과거 시절에 여자가 있었다. 그게 도대체 어떤 여자냐? 확대를 좀 할게요. 과거 시절에 박준철 씨가 여자가 있었는데 그 여자의 정체가 대전에서 운영했던 나이트 술집, 이곳을 봐주는 마담, 젊은 여성들, 율랑여겠죠. 이런 여성들과 어울렸었다. 이런 얘기를 가지고 지금 유튜브 영상을 만들어서 그 조회수가 무려 수십만 회가 나온 채널이 있습니다. 수십만 회가 나왔어요. 그런데 그 채널은 과거에도 가짜뉴스 채널을 만들던 채널의 두 번째, 세컨 채널입니다. 자, 그런데 당연히 이거 진짜일까요? 출처가 어딘지 아십니까? 누리꾼들 중에 누군가 그렇게 말했다라는 겁니다. 말도 안 되죠. 명백한 명예훼손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만약에 여기에 반하는 걸로 과거 사기 행각이 있었다, 또는 돈 문제가 있었다, 이런 게 제기가 됐다고 한다면 이건 어느 정도 의심이 되죠. 하지만 이렇게 사적인 영역, 그야말로 사적인 영역이잖아요. 여기에 대한 얘기를 하는 건 명예훼손에 해당이 됩니다.
지금 이 박준철 씨가 큰 잘못을 저지른 건 맞지만 저런 가짜 루머가 수십만 회를 기록하게 되면요. 누가 피해를 보는지 아세요? 이 효녀로 소문난 박세리 씨가 그 모든 피해를 감당해야 한다라는 겁니다. 우리가 명확한 부분을 비판하되 저런 가짜 뉴스와 가짜 루머로서 피해자라고 할 수 있는 박세리 씨에게 더 큰 상처를 줘서는 안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드는 대목입니다. 이 같은 경우는 국위선양, 나라를 빛낸 대표적인 스포츠 선수죠. 그러다 보니까 이번 사태가 안타깝다라는 분들이 많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여기 나와 있는 걸 보면 이 박세리 씨가 지금 대표로 있는 희망재단과 아버지와 고소 분쟁이 벌어지고 있는 이 참 이로 말할 수 없는 황당한 사태, 가짜 문서 때문이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중요한 내용이 있어요. 바로 이 새만금 개발청에서 박세리 씨의 부친이 포함된 이 컨소시엄의 우선 협상자 자격을 박탈했다. 무슨 말인가 하면은 요건 제가 조금 이따 말씀드리겠지만 이 박세리 씨 아버지가 했었던 행각이 도장만 따로 파서 찍은 것이 아니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사실 이 새만금 관광 레저 용지 일부라고 할 수 있는 바다를 메워 만든 축구장 220개의 면적의 땅에다가 뭐 말씀드렸다시피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민간 자본 3천억이 투입되는 엄청난 사업 규모였습니다. 여기 2년 전에 우선 협상 대상자가 선정이 됐는데 여태 맨 땅으로 남아져 있다라고 합니다. 우선 협상 대상자라는 건요. 아마 여기 안에 먼저 뭐 대표나 증권사, 건설사 등이 참여한 컨소시엄이라고 해요. 이들에게 먼저 이 땅을 제공하여서 사업체를 세울 수 있는 기회를 준다는 개념이겠죠. 그런데 여기에 의향서를 제출했던 그 서류가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도장이 위조된 가짜였다라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해가 안 되는 점이 하나 있습니다.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가 어떻게 의향서를 제출했고 이걸 또 받아들인 새만금 개발청에서는 아니 박세리 씨 아버지가 그냥 아버지일 뿐인데 이 박세리 희망재단은 박세리 씨가 대표로 있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떻게 이것을 받아들이게 됐을까?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고 계실 거예요. 그런데 여기에는 결정적인 이유가 존재했었습니다. 그만큼 이번 3천억 규모의 사업자의 아버지가 참여를 하려고 했는데 이것이 가능했었던 이유가 존재했다라는 거죠. 보니까 나는 재단의 회장이다. 직접 사업 설명까지 했었다라는 겁니다. 충격적이죠. 여기 보면은 채널A에서 직접 발췌한 내용인데 새만금 개발청에서 속을 수밖에 없었던 이유가 사업 설명회 때 이 박준철 씨가 내가 바로 박세리 재단의 회장이라고 했다. 그래서 박준철 씨가 직접 방문을 하셔서 사업에 대한 설명까지 했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던 겁니다. 그러니 이 뉴스에서는 황당한 거죠. 3천억 규모에서 박세리 재단의 회장이라고 거짓말을 하고 여기에다가 의향서를 제출했고 그 의향서마저도 도장을 가짜로 만들었었다. 실제로는 회장이 전혀 아니지 않냐라고 뉴스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변호사 측에서도요. 맞다. 박세리 씨 아버지는 아무런 직책을 전혀 가지고 있지 않다. 말씀하셨던 것처럼 새만금 간척지에다 관광 레저 사업을 하겠다고 해서 새만금 개발청에서 여러 사업 제안들을 받았다. 결국 한 업체가 6개 정도 포함된 우선 협상 대상자가 됐는데 거기에서 박세리 아버지가 희망재단이 골프학교를 만든다는 취지로 여기 사업 내용에 추가를 시켰다라고 합니다. 보니까 골프장의 해양 레저에 온갖 조성을 하는데 부지 면적이 1.6제곱킬로미터니까 축구장 160개 정도 면적에다가 이것을 진행하려고 했었다라는 겁니다. 굉장히 놀랍죠. 규모부터가 너무나 대규모라는 겁니다. 자, 그런데 여기 보면은 이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는 골프하면 박세리 국제학교 너무 좋았다고 생각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박세리 아버지가 우선 협상자가 됐던 거라고 해요. 회장이라고도 속였고 의향서도 제출을 했고 그러니 당연히 이 새만금 개발청 입장에서는 박세리 씨 아버지를
우선 협상자로서 탁 선정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솔직히 말하면 그냥 사기라고밖에 할 수 없는 것을 이 박준철 씨가 하고 말았다라는 것이죠. 자, 그러면 이 과정을 보면요. 박세리 씨가 이때까지 자신의 아버지에게 바쳤던 금액들 수백억이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더불어서 최근에 밝혀진 바에 따르면 박세리 씨 아버지는 박세리 딸을 돈을 위해서 골프를 시켰다. 거기에 나아가선 빚을 갚기 위해서 박세리 씨가 가져다 준 돈을 사용했다. 그런데 박세리 씨가 세운 희망재단의 회장이라는 거짓말과 도장까지 만들어서 찍어버렸다. 이거 어떻습니까, 여러분? 전형적인 연예인들, 유명인들, 나아가서는 박세리 씨와 같은 스포츠 선수들 주변에 있을 많은 가족들, 지인들이 항상 이들의 엄청난 수익을 가지고 여러 가지 문제를 일으키고 있잖아요. 제가 얼마 전에 말씀드렸던 이 장윤정 씨 사태, 친족 재산 탕진 논란. 알다시피 재산 탕진은 없다라고 주장했지만 장윤정이 엄마를 정신병원에 입원시키려고 했을 뿐만 아니라 미행을 하면서 도박, 외도를 주장했다. 어느 하나도 증거는 없었다. 유명한 망언도 나왔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아시다시피 장윤정의 어머님이 사실 많은 문제를 일으켰고 대표적인 친족 간의 재산 탕진 논란이 일 수밖에 없는 큰 사건으로 기록이 됐지 않습니까? 자, 그러다 보니 이번 박세리 씨 사태도 유사하게 바라보고 있는 분들이 너무 많다라는 겁니다. 똑같이 박세리 씨도 평생을 부모님께 최선을 다했는데 이거 뭔가 재산을 탕진하려는 행동이 아니냐. 자, 정말인지 좀 볼까요? 여기에서 지금 주목받고 있는 인물이 한 명 있는데요. 장윤정 씨 사태 때 어머니가 굉장히 주도자였지 않습니까? 이번에는 아버지인 박준철 씨가 모든 걸 주도했다. 이렇게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데 이 아버지 곁에 누가 있습니까? 바로 박세리 씨의 어머니인 김정숙 씨가 또 있잖아요. 근데 이 어머님의 또 히스토리를 보면요. 독특합니다. 이 박준철 씨가 건달 생활을 하던 당시 지금의 박세리 어머니 김정숙 씨를 만나 야반 도주를 하여 대전에 위치한 유성교 다리 아래에서 텐트를 치고 살림을 차렸다. 자, 근데 요거 제가 한번 설명을 드렸지 않습니까? 이거 누가 지어낸 것도 아니고요. 이걸 누가 막 가짜로 만든 것도 아닙니다. 이건 다 박준철 씨가 자신의 다큐멘터리 드라마에서 직접 인터뷰를 통해 이야기를 했었던 부분이라는 거죠. 자, 그렇다면 이 박세리 씨의 어머님은 이 아버지가 이런 일들을 벌이고 엄청난 빚을 져서 수십억의 돈을 탕진하게 됐고 딸에게 받았던 수백억의 재산을 어디로 사용했는지 옆에 있던 어머니는 전혀 몰랐던 걸까요? 그래서 피해를 봤다라고 해야 할까요? 애매하다라는 말이 많이 나옵니다. 그 이유가 뭐냐면 아마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이 박세리 씨의 어머니에게 박세리 씨가 무려 9억 원 상당의 다이아 반지를 선물했습니다. 아버지에게는 같은 금액대의 초호화 시계를 선물했죠. 이거 이미 2022년도에 직접 박세리 씨가 최근에 공개한 이 4층짜리 고향집도 공개를 했고 다이아 반지 5캐럿짜리를 어머니에게 드렸다. 그 금액만 9억 7,400만 원이었다. 아버지에게도 같은 시계를 드렸고 집값까지 합하면 약 27억 원에 대한 선물을 또 드렸다. 이렇게 얘기를 했어요. 5캐럿 상당의 다이아몬드를 찾는 데만 1년 반이 걸렸었다라고 합니다. 자, 그러니 이 박세리 씨 어머니도 엄청난 혜택을 따님에게 받아왔었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이 아버지가 이런 일을 벌이는 동안 가만히 있었던 것이 이해가 되지 않는다라는 많은 시청자분들의 의견이 점점 더 늘어나고 있는 현재의 상태입니다. 이 과거를 보면 앞에 말씀드린 것처럼 아버지와 함께 그 당시 건달 생활을 하던 아버지와 야반도주를 했고 또 그 이후에도 박준철 씨가 건달 생활을 하는 동안에도 헤어짐 없이
지금의 박세리 씨와 계속하여 생활을 해왔었다라는 거. 이런 걸 보면 좀 말이 많이 나올 법도 한 것 같습니다. 자, 이 가운데에 결국에는 새만금 박세리 골프 사업자의 60억 이행 보증 페널티를 물린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에 이번 사태로 인해서 3천억 규모의 사업이 엎어지고 말았잖아요. 다행히도 국고에는 영향을 주지 않았다고 합니다. 사업이 시작 자체가 안 됐으니까요. 하지만 그럼에도 60억의 이행 보증 페널티를 물린다. 결국엔 어떻습니까? 사실 국고 손실은 전혀 없었지만 그럼에도 해당 사업자에 대해 허위 서류를 제출했기 때문에 엄격한 제재 절차를 진행할 수밖에 없다. 그래서 결국 직접 투자비의 2%, 약 60억 원에 해당되는 우선협상 이행 보증 증권을 요구했고 허위 서류와 제출한 것에 대하여 결국 이 모든 것을 국고로 넣어버리게 귀속하고 있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쉽게 말해서 뭡니까? 지금 박세리 희망재단이 고소를 하게 된 이유가 이 60억 원, 이거 박세리 희망재단 아니면 박준철 씨 둘 중에 한 곳에서 부담을 해야 하는 페널티 금액이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 한 사람의 거짓말과 이 사기 행각이 결국 수십억 원의 이행 보증 페널티를 물리게 됐어요. 근데 여기에서 끝이 아닙니다. 보니까 결국 부친의 사문서 위조 혐의로 인하여 대전집이 경매에 넘어갔다. 보니까 박세리와 채권자 간의 소송으로 경매 집행은 정지된 상태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쭉 보니까 사실 이 박세리 전 감독 소유의 대전 유성구 부동산에 대해 강제 경매 개시 결정을 내렸다라고 합니다. 무슨 말인가 하고 봤더니 이 건물에요. 박세리의 전 감독님의 부모님이 살고 있었다고 해요. 이게 나 혼자 산다에도 나왔다고 합니다. 그런데 박세리의 전 감독의 부친과 이 박준철 씨가 2000년 5대5 공동지분으로 이 부동산을 취득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무슨 문제인가 봤더니 10억 원이 넘는 채무 관계로 인해서 2016년 3월달 부모가 살고 있던 부동산이 한 차례 경매에 넘어간 적이 있다고 합니다. 이 당시 때 36억 원 정도 됐다고 해요. 그런데 4개월 만에 취하가 됐다고 해요. 그러면서 박세리 씨의 전 감독이 2017년도 7월달 매매를 통해 이 박준철 씨의 지분 전체를 넘겨받았다고 합니다. 그런데 또 다른 채권자가 나타나서 다시 2020년에 강제 경매가 진행이 됐다고 해요. 결국 지금은 경매 집행이 정지가 되어 있었다라고 하는데 여기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이 박준철 씨와 박세리 씨의 전 감독님이 5대5로 공동지분으로 취득했던 부동산이 경매로 여러 번 넘어갈 뻔했다라는 얘기예요. 무려 36억짜리가 말입니다. 그러니 이거 어떻습니까? 결국에는 박세리 씨의 친부인 박준철 씨가 이 문제점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었었다. 까도 문제점들이 나오고 있다. 딸이었던 박세리 씨가 얼마나 심적으로 힘들어했을까라는 여론이 빗발칠 수밖에 없는 상태라고 보여지는 대목입니다. 3억이라는 금액은 엄청나게 큰 단위라고 할 수 있겠죠. 그런데 도대체 아버지가 어떠한 일에 연루됐길래 3천억이라는 글자가 이 고소에 딱 붙어 있을까요? 새만금 사업에 위조 서류를 제출했다. 이렇게 설명이 되고 있습니다. 기사를 좀 빠르게 훑어보면 자, 알다시피 이 박세리가 이사장으로 있는 박세리 희망재단에 그의 부친 박준철 씨가 사문서 위조 등의 혐의로 고소가 됐지 않습니까? 근데 이게 딸이 고소를 했네 마네 얘기가 많은데 고소할 만했다라는 이야기가 나오는 이유가 있습니다. 무언가 하고 봤더니 이 사건의 배경에는요. 무려 3천억대의 새만금 레저시설 조성 사업이 있었다라고 합니다. 무려 3천억대입니다. 자, 이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따르면요. 재단에서는 작년 9월 박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를 사문서 위조 혐의로 대전 유성경찰서에 고소를 했다라는 거 다 알고 계실 겁니다. 자, 그런데
최근 경찰이 기소 의견으로 해당 사건을 검찰에 송치하게 되면서 이것이 화제가 되고 있는데요. 보니까 이 박준철 씨가 새만금에 국제 골프학교를 설립하는 업체로부터 참여 제안을 받게 됐고, 이 재단의 법인 도장을 몰래 제작해서 사용을 했다. 제가 이렇게 말씀을 드렸죠. 그럼 도대체 이 새만금 국제 골프학교 사업이 뭐냐? 자, 살펴보니까 이 새만금 개발 사업은요, 관광 레저 용지의 민간 주도로 1.64km 규모의 해양 레저 관광 복합 단지를 조성하려고 했다고 합니다. 여기에는요, 당시 해양 골프장, 웨이브 마크, 해양 레포츠 등 이 바다와 관련된 요트 빌리지, 골프 풀빌라, 주거 숙박 시설부터 여기에 국제 골프 학교까지 엄청난 내용을 제안을 해서 심사위원들에게 높은 평가를 받았다고 해요. 지역 사회를 그냥 아예 뒤바꿔 놓을 수 있는 대규모 사업이었다라는 걸 알 수 있죠. 그런데 여기에 박준철 씨가 가짜로 꾸민 박세리 희망재단 명의 의향서가 포함이 된 겁니다. 여기에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를 세우겠다라는 계획이 우선 협상자 선정에 영향을 미쳤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서 이 사업에 많은 사람들이 투자를 여러 방면으로 했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중요한 건 이 3천억 규모의 사업에 박세리 골프 아카데미가 세워진다라는 계획이 있어서 사실 많은 영향을 미쳤다라고 보여집니다. 이후 새만금 개발청은요, 박세리 희망재단 측에 골프 관광 개발 사업에 협조할 의향이 있는지 한 번 더 확인을 해본 거죠. 근데 사실 무근이다라는 답변이 돌아온 겁니다. 어떻게 된 거지? 분명히 박세리 씨의 아버지가 직접 도장까지 찍은 의향서를 냈는데 무슨 말인가 확인을 해보니 알고 보니까 이게 위조 서류였다. 결국 재단 측도 박준철 씨의 부친을, 이 박준철 씨를 고소하게 된 거죠. 이 새만금 개발청 측에서는요, 작년 허위문서 제출에 대한 문제 상황을 인지하고 해당 업체에 대한 선정마저 취소해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3천억짜리 규모의 사업이 중단된 겁니다. 여기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 조처까지 고려 중이다. 원래 이 새만금 해양 레저 복합단지는요, 올해 10월 개장 예정이었지만 이 박준철 씨의 위조 문서 제출로 인하여 현재 사업이 중단되어 버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이게 그냥 단순한 규모의 문제가 아니었던 거예요. 이 재단 측에서는요, 보도자료를 통해 박세리 희망재단은 영리를 추구하지 않는 비영리 단체의 재단 법인이다. 정관상 내외 국인학교 설립 및 운영을 절대 할 수가 없다. 그래서 국제골프학교 설립을 추진하거나 계획을 세운 사실이 없고 앞으로도 계획이 없다라고 밝힌 겁니다. 정리해보면 어떻습니까? 이 박세리 씨의 아버지 박준철 씨가 가짜 도장을 제작하여 찍은 그 의향서 한 장 때문에 3천억 규모의 새만금 해양 레저 사업이 중단돼 버린 겁니다. 여기에 추후 손해배상 청구 소송과 관련 사업자에 대한 사업 참여 제한까지 고려 중인데 여기에 박준철 씨가 포함이 안 될까요? 포함될 가능성이 상당히 높아 보이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그 가짜 의향서 한 장 때문에 사업 자체가 다 무너졌지 않습니까? 그러다 보니 재단 측에서 자신들이 한 행동도 아니고 박준철 씨가 독단적으로 한 행동이기 때문에 괜히 재단 측의 책임을 물을까 싶어 우리는 전혀 몰랐다. 오히려 박준철 씨를 고소할 수밖에 없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 이번 사태가 그냥 아버지가 실수했나 보다. 또 박세리 씨 아버지가 잘 모르고 했나 보다. 이런 수준의 문제가 아니었단 얘기예요. 무려 3천억대입니다. 3천억대. 3천억대 사업에 가짜 도장을 찍어서 제출을 했으니 이게 문제가 안 커질 수가 있겠습니까? 아마 박준철 씨와 박세리 씨 모두 그의 가족들까지 지금 굉장히 심란할 것으로 저는 생각이 듭니다. 그러다 보니 박세리 씨 입장에서 사실 이번 재단 측에서의 고소를 알고 있었냐라는 질문에 재단 측은 뭐라고 대답했죠? 대답해 줄 수 없다. 그런데 누리꾼들은 대다수가 예상합니다. 알고 있었을 거다. 알면서도 고소를 하게끔 내버려 둘 수밖에 없었을 거다. 왜냐하면 이 규모가 3천억대 규모입니다. 300억대만 해도 엄청난 규모인데 이 수천억대의 지금 이 골프학교와 관련된 해양 레저 산업이 전부 다 무산돼 버렸으니 이거 고소를 안 하면 재단 측에서 전부 다
책임을 져야 할 수도 있는 상황이 나올 수도 있었다라는 거죠. 자, 그러다 보니까 사실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누리꾼들의 댓글 반응을 좀 보면요. 욕심이 끝이 없구나. 이러다가 부모와 연을 끊으셔야 할 것 같다. 아마 박세리 입장에선 부친이 벌인 이 행각에 대처할 방법이 이거밖에 없었던 것 같다. 인간의 욕심은 끝이 없다. 뭐 별의별 얘기가 다 나옵니다. 특히 연예인들의 부모, 가족들이, 형제들이 이 엄청난 수익을 벌어들이는 것을 보고 가만두지 못하고 여러 가지 사업을 하려다가 패가망신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존재한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심지어 대전에서는요, 박세리 선수의 부친을 모르는 사람이 없다고 합니다. 이건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박준철 씨의 과거사 스스로가 제가 앞에 말씀드렸던 이 KBS 방송 프로그램에 등장을 했었던 이 다큐멘터리에서 다 인터뷰를 했단 말이죠. 박세리 씨를 데리고 이렇게 새벽마다 골프 연습을 시키고 혼을 내기도 하고, 그리고 건달 생활을 했었던 과거와 둘이 도피를 하면서 이렇게 막 다리까지 잡아가지고 팔 운동을 시키는, 이거 운동해보신 분들은 아시겠지만 상대방이 다리를 잡아주면 이거 팔로만 기어가야 합니다. 레슬링 선수들이 하는 그런 기초 체력 운동이거든요. 이걸 어렸던 박세리 선수에게 시켰던 모습, 또 훈련을 하다가 이런 모습도 있습니다. 이렇게 박세리 씨가 훈련을 하다가 제대로 마음에 들지 않자 아버지가 뭐에 화가 났는지 모르겠지만 이렇게 따기를 올리는 모습까지. 자, 이런 장면들이 전부 다 담겨 있는 것이 이 다큐멘터리의 실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자, 이 다큐멘터리 내용 안에는요, 제가 대략적으로 살펴보니까 여러 가지 내용들이 담겨져 있지만 박준철 씨의 과거, 건달 생활 때의 모습들부터 나아가서는 대전에서 도피를 하고 또 차후에 중간에 가다 보면 본인이 스스로 이렇게 인터뷰를 하는 장면들이 나오고는 해요. 그래서 이 내용 장면을 좀 보면 본인이 과거 건달 시절에 이런 모습을 보였다. 업소 관리를 하고 이렇게 인사를 받고 이 당시 때 일하고 있는 종사자들에게 골프가 요즘 유망하더라 라는 이야기를 듣고 박세리 선수에게 골프를 가르쳐 보게 됐다. 아, 이게 돈이 되겠구나 싶어서 건달 생활을 하던 시절에 가르쳤다라고 했는데, 사실 이렇게 지역을 장악했던 건달 출신이니까 대전시에서 왜 이 박준철 씨 모르는 사람이 없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지 알 수 있는 대목 아니겠습니까? 사실 기사를 살펴보면요, 이 박세리 씨를 어떻게 키웠는지에 대한 이야기가 기사화되어 있습니다. 사실 어려운 시절 남다른 교육법으로 박세리 씨를 가르쳤다라고도 하는데, 박준철이라는 이름보다 세리 아빠로 더 유명해졌고 새해에는 대학 강단에도 선다라고 되어져 있습니다. 이 많은 분들이 비판하는 이유 중에 하나가 과거 건달 생활 때의 행동이 있는데 어떻게 강단에 서냐 이런 말을 하는 분들도 있는데, 뭐 개과천선을 했다면 충분히 가능하겠죠. 그런데 이때 보면 대학도 안 나온 사람이 무슨 강의를 하냐라고 하겠지만 그동안 세리를 세계적인 골프 선수로 키워온 데에 대한 내 능력을 인정해주는 부분이다라고 생각하여 수락했다고 합니다. 사실 황량한 들판에서 가시덤불을 헤치고 넘어지는 이 과정을 반복하며 울고 웃었다, 미친놈 소리까지 들어가며 오직 세리를 훌륭한 골프 선수로 만들기 위해 돈과 편견과 싸우고 기존의 틀에 저항하며 잡초처럼 살아왔다라고 설명을 하기도 했었습니다. 더불어서 예전의 모습을 보면 이 박세리 씨가 운동신경이 굉장히 타고나서 동네 달리기에서도 죄다 1등을 차지했었다고 합니다. 초등학교 때에는 육상 선수와 이 투포한 선수로 또 뛰기도 했다고 해요. 결정적으로 하와이 이민 시절에 발생했는데 이것도 건달 생활을 하다가 쫓겨서 하와이로 도피를 갔었던 그 시기로 보여집니다. 당시 어린 세리한테 골프채를 하나 지어주고 멀리 세워둔 다음 내가 공을 치면 다시 그 공을 내가 있는 쪽으로 치게 했다. 그러면서 골프를 시켰다라고 이야기를 해요. 하지만 이 박준철 씨가 박세리 씨를 아낀 건 사실인 것 같아요. 골프 선생으로 탈바꿈하며 긴 동행을 했다고 합니다.